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최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주제는요. AI 데이터 센터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이제 AWS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컨테이너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위주로 하여서요. 주요 솔루션 및 사례를 소개하는 세션을 내용을 맡았습니다. AWS에서 저는 컨테이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솔루션에 있어서 어떤 고객분들께서 어떤 페인 포인트 고민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본사 서비스 팀과 소통하면서 그 고객의 어려움을 전달하면서요. 또 이제 AWS가 이 컨테이너 솔루션을 기준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깊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께서 아마 컨테이너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처음에 아마 컨테이너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럼 이 컨테이너 기술이 과연 AI 데이터 센터 운영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먼저 컨테이너 기술은요.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사실 이렇게 뭐 도커라는 부분이 이제 2010년 초반에 파이콘에서 발표가 되면서 도커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실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항구 선박에 갔을 때 항구에 갔을 때 컨테이너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IT 용어의 상당수들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날로지라고 해서요. 어떤 이 실제 세계에 있는 부분에 많은 용어들을 가져와서 비유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컨테이너는요. 정말 오른쪽에 있는 그 선박에 있는 그림처럼 항구에서 이 컨테이너를 생각하면서 용어를 컨테이너라고 지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기술을 그러면 오늘날 IT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러 가지 IT의 장점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IT를 뭐 아예 처음 접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접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장점, 뭐 속도라는 부분이 당연히 시대가 지나면은 CPU가 빨라지고 GPU가 빨라지면서 속도도 빨라지겠죠. 그럼에도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체감이 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컨테이너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저는 이 세 가지를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패키징. 특히 어플리케이션 개발 코드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코드가 우리가 볼 때 패키징을 해서 뭐 이제 인스톨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리눅스, 유닉스에 설치해서 배포하는 경우에 아마 윈도우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추가했다가 제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맥OS를 쓰더라도 완벽하게 삭제가 되지 않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컨테이너는 근데 대신에 정말 컨테이너로 패키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삭제하면 완벽하게 지워진다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식성도 뛰어나고 그 장점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는 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AI 쪽도 많은 연관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I 쪽에서 많이 쓰는 AI ML 프레임워크로 텐서플로우 말고도 당연히 뭐 케라스라든가 많은 이제 AI 솔루션이 있고요. 뭐 수많은 것들이 있고 뭐 C나 C++ 베이스도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AI를 개발하시는 아니면 언어 모델에 따른 의존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사이파이부터 뭐 판다스, 파이썬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파이썬도 해가 가면 갈수록 파이썬 2.0 때 버전을 2020년에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아마 파이썬 3.7인가 뭐 3.8도 종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파이썬도 버전업이 계속되면서요. 기존 코드를 더 이상 재사용할 때 패키징을 일단 잘 해놔야지 되지 어떤 의존성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버전과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이게 AI 머신러닝을 모델을 디플로이하거나 트레이닝, 인퍼런스 할 때도 굉장히 더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또한 이제 회사들마다 어떤 커스텀이 필요한 스크립트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패키징 대상되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트레이닝 코드와 의존성, 구성 설정과 같은 부분은
다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고 완벽하게 프로그램 추가했다가 제거했을 때 완벽하게 지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의 요구 사항인 경량화, 이식성, 확장성, 일관성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AI 워크로드를 사용할 때 이 컨테이너의 이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사실 컨테이너를 특히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부분은 컨테이너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이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 발표에서 잠깐 들었었는데 GPU 4,000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의 상황에서 운영을 할 때 컨테이너 하나, 뭐 일단 물리 머신이건 가상 머신이건 그 하나에서 컨테이너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실행될 때도 중요하지만요. 이것들이 갑자기 스케일링업, 뭐가 확장성 있게 많은 대규모 스케일로 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엄청 중요해지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선언적으로 해서 디자이드 스테이트, 원하는 상태가 무엇인지 딱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해서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쿠버네티스가 실행이 되거든요. 오케스트레이션이. 이랬을 때 이제 수많은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레지스트리에서 잘 갖고 와서 잘 AI 워크로드라고 예를 들면은 트레이닝이 잘 실행되거나 인퍼런스 잘 실행된 다음에 그 결과를 잘 쌓아서 종료할 때까지의 이 모든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GPU 사용, 네트워크 사용, 관련된 스토리지 사용, 이런 완벽한 것들을 다 제어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랬을 때 인프라의 장점으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장점이 이 쿠버네티스 툴이 큰 부각을 드러내게 되고요. 이때 AI DC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요. 트레이닝 배포에 대한 확장 단수나 그 클러스터의 CPU 및 GPU를 어떻게 이제 리소스 활용도, 유틸라이제이션 향상하는지,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셀프 힐링이라고 하거든요. 자가 복구 기능.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AI DC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AI DC 운영에서 쿠버네티스를 선택하지 않는 환경도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스케일, 이제 라지 스케일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선택하는 고객분들이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고객께서 쓰고 있다는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라지 스케일에 대한 고객분들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환경을 1차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계신 게 현실이고요. 뒤에서 제가 그 중에 한 고객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쿠버네티스를 통한 그래서 AI DC 운영을 위해서는요, 이제 여러분들 회사들마다의 그 상황을 당연히 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경험과 쿠버네티스 플랫폼 또 뭐 AWS 당연히 저 입장에서 쓰면 좋지만은 여러분들이 멀티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든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 사항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환경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요. 이렇게 운영 표준화에 대한 정책을 잘 살려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AI DC 운영을 위해서 아마존 EKS의 포트폴리오가 어떤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뭐 아마존 EKS가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보다요. 사실 이 AI DC 특히 운영을 위해서는 온프레미스에서만 실행을 하는 고객분들도 많으신데요.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하이브리드 운영하는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중점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AWS 컨테이너 포트폴리오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제가 여기 이직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와서도 놀란 부분이 큽니다. 큰 부분이 컨테이너 포트폴리오가 정말 탄탄합니다. ECS는 이제 EC2 컨테이너 서비스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리인벤트 2014에서 발표했던 건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할 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쿠버네티스가 오케스트레이션에서의 디팩토 스탠다드로 되면서 EKS 또한 아마존에서는 이제 AWS에서는 이제 퍼스트 파티 프로덕트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오픈시프트를 쓰시는 고객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AWS에서는
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픈시프트 서비스 for AWS라고 해서 로사라는 솔루션을 저희 퍼스트 파티로, 즉 AWS의 다른 회사와 협력하면서요 유일하게 AWS 콘솔에서 직접 생성이 가능한 리소스가 바로 이 로사입니다. 이만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 EC2, 서버리스 환경 다 지원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레포지토리를 다 갖추고 있는데요. 이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특히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해서는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특히 AI 같은 경우 GPU가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할 때 뭐 GPU에 어떤 타입의 머신 몇십 대가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것도 저희는 당장 제공하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 인프라의 여건이 안 돼서 제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리소스가 희박하고 또한 지금은 뭐 엔비디아 GPU를 바로 구매하려고 해도 당장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는 유스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지연 시간 그리고 로컬 데이터 처리 관리에 따라서요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 이런 포트폴리오가 AWS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솔루션을 쓰시는 건 당연히 좋지만은 그 전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입장에서 AI DC 운영을 위한 고려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요. 처음에 일종의 배포판이라고 해서 쿠버네티스도 역시 오픈 소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github.com에 쿠버네티스 오가니제이션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쪽에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이제 뭐 릴리즈 버전에 따라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직접 뭐 이제 배포판이라고 하면 배포판에서 제공하는 설치 가이드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요. AWS에서 동작하는 EKS에서 사용하는 이제 EKS 디스트로라고 하는 배포판은 저희는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배포판을 기준으로요. 저희는 EKS Anywhere라고 해서요. 고객분들이 EKS 관리 경험을 직접 온프레미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일단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때야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운영할 때는 완전히 디스커넥티드 상태에서도 동작하는 식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 여기 지금 1층 내려가시면은 1층에 저희 AWS 부스가 있고요. 거기에 아웃포스트 렉이 지금 2U짜리와 1U짜리가 있습니다. 1U짜리는 그라비톤 암 베이스로 해서 CPU를 쓰는 그라비톤이 있고요. 2U짜리는 인텔 제온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웃포스트에 EKS를 직접 운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EKS for 뭐 아웃포스트 렉용 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아웃포스트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서비스 링크가 살짝 끊겨도요. 뭐 5분 정도 이내에 다시 연결만 되면요. 실행 중인 파드가 끊기지 않고 다시 해서 심리스하게 실행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환경은 일반적인 환경과 달리 커넥션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AWS 로컬 존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하이브리드를 구축하시려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 온프레미스 환경과 비교하시면서 아마존 AWS 환경이라면은 VPC 환경이라든가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로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만 이제 모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모든 로컬 존에서 뭐 이제 ARB라든가 뭐 저희 이제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라든가 그런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 다 지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리전마다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EKS 애니웨어는 그래서 이제 일관된 EKS 경험을 데이터 센터와 기존 하드웨어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AWS에서는 이제 고객분들을 위한 유료 서포트 이제 옵션도 있기 때문에 EKS 애니웨어를 쓰시는 글로벌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20분이라는 시간이 저도 뭐 담은 슬라이드 내용을 다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KS 디스토를 가지고서 EKS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EKS 애니웨어로 해서 큐레이트된 패키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즉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이 조금씩 달라요. 풀 디스커넥티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아니면 아웃포스트로 해서 하드웨어까지 AWS에서 어느 정도 제공하면서 하이브리드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위주로 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잠깐 이용하고 싶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AWS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가 뛰어난 부분은 아마 다른 회사보다 갖는 AWS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발표는요, 사실 이제 AI DC 운영을 위해서 이런 컨테이너를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EKS에서 뭐 이제 아마존 EKS도 마찬가지고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동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로그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 로그를 가지고서 비저블리티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보통 관측 가시성 옵저블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쌓여야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AI 옵스와 같은 환경을 구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구축하실 때 기반이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를 보면서 결과에서 이제 워킹 백워드를 한다라고 저희 AWS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킹 백워드라는 게 결과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거꾸로 갈지를 보면서 옵저블리티를 설계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AWS에서 이 옵저블리티를 EKS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옵저블리티 차원에서 워킹 백워드를 고객분들과 같이 하면서요. 실제로 뭐 필요로 하는 데이터 생성, 수집 및 처리 그리고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서 로고를 쌓는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와 젠 AI를 할 때 그럼 레퍼런스 프레임워크가 뭐냐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테라폼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쪽 다른 고객분들은 또 크로스 플레인이라는 오픈 소스 기반에서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이런 IAC 템플릿을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할지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과 벤치마크를 어떻게 할지 모범 사례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GitHub 사이트 아마 데이터온 EKS 또는 제네이어 EKS 하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를 많이 제공하고 또 뭐 라마 모델이라든가 오픈 소스 되어 있는 모델을 어떻게 배포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레퍼런스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고객 사례 한 군데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안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의 모델, 뭐 클라우드라든가 모델을 뭐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트로픽 같은 경우도 라지 스케일로 해서 처리를 할 때 이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패키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갑작스러운 GPU 피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대응을 하고 처리하기 위해서요. 저희 이제 아마존 EKS에서 위에서 이 엔트로픽에서 처리하는 수많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리소스 최적화가 사실 인프라 입장에서는 많이 중요해집니다. 이 카펜터라는 부분은 AWS에서 먼저 오픈 소스로 출발을 한 거고요. 지금은 AWS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 클라우드에서도 이 카펜터를 사용해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회사도 많고요. 저희도 아마 뭐 곧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카펜터 같은 경우는요, 리소스 통합 활성화를 줍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두 개는 M5 라지로 해서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 두 번째도 합쳐도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일종의 쿠버네티스 쪽에서는 이런 거를 뭐 VPA, 버티컬 하고 호리존탈에서 VPA, HPA라고 하는데요. 카펜터가 그 기능으로 동작을 하면서요. 리소스를 합쳐서 워커노드에 대한 이용률을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여서 비용을 절감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빔 패킹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을 때는 보시면은 두 개는 이제 M5 라지인데요. 합치더라도 사실 두 개를 더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M5 X 라지가 아닌 라지로 해서 이제 리소스를 아예 바꿔가지고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즉 인프라에 대한 운영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도록 카펜터에서 활용하는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도 아까 설명드렸던 데이터와 젠 AI 온 EKS에 많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카펜터와 같은 솔루션을 잘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뭐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요. 그럼 이 컨테이너 기술이 과연 어떤 식으로 AI DC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때 특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중요한데요. 그때 그럼 어떤 식으로 하이브리드 정책을 여러분들께서 잘 펼치실지에 대해서 아마존 EKS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최적화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옵저블리티와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카펜터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